네, 오늘의 사건 큐브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큐브 속 사건, 큐브 함께 보시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의 구속 기간 바로 오늘 만료됩니다. 검찰은 일부 혐의를 추가해서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소환 조사도 임박한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오늘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문 변호사 그리고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그동안 검찰의 수사는 크게 이제 한 3가지 갈래, 4가지 갈래 정도로 조사가 됐었는데 그간 검찰이 어떤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들여다봤을까요, 백성문 변호사님? 일단은 9월 6일 날 동양대 표창장 위조와 관련해서 이미 기소가 됐었죠. 인사청문회 당일이었습니다. 그리고 24일, 지난달 24일에 이제 구속이 됐고 오늘이 이제 20일이 지나서 이제 구속기간 만료일이 됐는데 큰 틀에서 보면 3가지입니다. 예. 이제 하나는 자녀 입시 비리 의혹. 예. 이제 그게 이제 동양대 표창장을 제외한 공익인권법센터부터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가장 중요한 사모펀드와 관련된 의혹이고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드디스크 교체 등 증거인멸의 혐의 이 3가지인데 예. 일단은 그 당시에 이제 3가지 중에 이 주 혐의를 기초로 해서 한 11개 정도의 혐의로 지금 영장이 청구됐고 발부가 됐는데 그렇습니다. 추가로 나올 만한 것들이 좀 있습니다. 예. 일단 오촌 작가 조범동 씨하고 예. 이제 횡령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예. 그 코링크 P에서 투자했던 WFM으로부터 그 대략 한 70억 원 정도를 이제 횡령을 한 것을 그중에 일부 10억 정도가 정경심 교수에게 갔다라고 지금 검찰은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예. 그 혐의가 하나 추가될 가능성이 있고요. 예. 또 천안 명의로 허위 컨설팅 계약 작성해서 2017년 3월부터 9월까지 한 1억 6천만 원 상당을 수익금 명목으로 받은 것. 예, 예. 그다음에 이제 WFM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한 것으로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결국 이제 공직자윤리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서 차명으로 매입한 것으로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혐의들이 일단 주로 담길 것으로 좀 보입니다. 예. 잠깐 나왔습니다만 그 조범동 씨와의 공모 여부 이게 이제 적시가 되느냐 이 부분도 좀 관건인 것 같은데요. 그 네. 부분은 어떻게 좀 예상을 하시죠? 그러니까 지금 어떤 거냐면 11개 혐의도 들어 있었고 예. 오늘 공소장에 적시가 된다면 예. 사모펀드 관련해서 어떤 이제 이 죄가 혐의로 형성될 수 있을 것인가. 예. 첫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업무상 횡령. 예. 이 기업에서 횡령한 돈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제 정황이 있을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사모펀드 중에서 핵심을 이루는 아까 WFM의 주식 이것을 차명 보유했다. 그럼 공직자윤리법 위반 아니냐? 예. 이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예. 이 주식을 직접 투자할 수 없기 때문에 블라인드 방식의 사모펀드에 투자했다는 게 우리 예. 인사청문회에 딱 나왔던 핵심이에요. 예. 그런데 이제 어떤 쟁점이 있냐 하면 예. 지금 정경심 교수가 코링크 P나 혹은 뭐 WFM도 마찬가지입니다. 또는 그 외 웰스 CNT 등 관련된 기업들에서 실소유주 역할을 했다고 보는 게 검찰의 의혹인데 예. 이것이 입증됐다고 하면 이제 자본시장법이 적용이 되는 거고요. 예. 지금 자본시장법이 단순 투자자면 적용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동안의 판례에서. 예. 다만 실소유주거나 운영자의 경우에는 자본시장법을 알면서도 위반했으면 예. 이게 뭐 잘못된 이 내부 정보를 비공개 정보를 활용해서 투자를 했다든가 네네. 허위 공시를 했다든가 하는 것들은 이제 자본시장법에 해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정경심 교수가 실소유주에 가까운 실제 네. 운영에 참여했다는 주체임이 예. 밝혀졌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오늘 공소장에 이제 자본시장법 여부가 예. 적시냐 빠지느냐 이제 이 부분이 핵심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공모, 공범 뭐 이런 얘기하니까 이 의문도 좀 드네요. 그러니까 조 전 장관의 소환은 뭐 당연히 이제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과연 이제 뭐랄까요? 조 전 장관을 공범으로 적시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글쎄 이것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그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그 오촌 조카 조범동 씨의 공소장에 정경심 교수가 공범으로 적시가 안 됐죠. 맞아요. 네, 그 안 된 이유는 예. 공범이 아니어서 적시를 안 한 게 아니고 예. 구태여 수사 정보를 외부로 알려줄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서 검찰이 공범 여부를 뺀 것으로 일단 판단이 되고 예. 추가해서 언제든지 공범은 다시 늘 수 있기 때문에 예. 이번에 예를 들어서 오늘 이제 정경심 교수의 공소장에 어느 정도 내용이 정리가 된다고 하더라도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예. 조국 전 장관을 공범으로 적시하지 않을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근데 다만 이런 게 있어요. 지금 그 구속영장에 좀 이례적으로 허위 공문서 행사죄는 있는데 예. 작성죄가 없어요. 맞아요. 근데 작성을 해야 행사를 하지 않겠습니까? 예. 이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그 통상적인 서류를 위조할 때 사문서 위조가 있고 공문서 위조가 있는데 네. 서울대학교는 공립학교니까 서울대학교의 문서를 위조하면 공문서 위조입니다. 네. 그럼 거기서 공익인권법센터에 관련된 서류를
만약에 조국 전 장관이 위조를 한 것을 검찰이 보고 있으면 예. 위조 부분은 빠지죠, 정경심 교수한테.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이 공모 관계가 인정되는 여부가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만약에 허위 공문서 작성죄가 적시가 안 되면 예. 그 혐의는 조국 장관에게 전 장관에게 돌아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 예, 이제 그 부분을 오늘 좀 주의 있게 좀 보실 필요가 있고 예. 공범이라고 검찰에서 판단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예. 지금 대략 최소한 4개에서 5개 정도는 검찰이 조국 전 장관이 개입돼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예. 이제 그 과정에서 오늘 정경심 교수의 공소장에 공범이라고 적시될 가능성은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낮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두 가지로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 전 장관을 공범으로 적시할 가능성은 이전 사례와 동등하게 굳이 수사 정보를 흘릴 이유가 없다. 그런 측면에서 적시하지 않을 가능성이 백 변호사님 말씀은 좀 높다는 말씀이시고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가 과연 빠지느냐 들어가느냐 이 얘기는 조 전 장관을 어떻게 이제 이 사건과 연관지어서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는지 네. 그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검찰이 추가 기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에서 그렇다면 정경심 교수는 구속 상태에서 계속 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어떤 겁니까? 그런 상황이죠. 지금 이제 사실은 구속 기간이 만료됐기 때문에 예. 수사는 끝이에요. 예. 그런데 이제 기소를 오늘 추가 기소는 확정적인 겁니다. 예. 오늘 추가 기소를 안 하면 풀어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구속 상태에서 기소하게 되면 네. 이제 재판으로 구속 상태에서 넘어가게 되는 것이고 예. 만에 하나 이제 1심에서 예. 무죄라든가 예.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그때 석방될 수가 있는데 예. 다만 지금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는 중에 많은 관심이 구속적 적부심을 신청할 것인가. 예. 그러니까 지금 뭐 건강 상태 이유도 있고요. 지금 예. 내가 구속 상태에서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것이 부당하다. 예. 근데 안 했단 말이에요.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오늘 공소를 하게 되면 예. 기소를 하게 되면 재판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구속적 부심이 아니라 보석 사유가 되는 거예요. 뭐 이제 건강상의 네네네네. 문제면 뭐 병보석 이런 식으로. 건강상의 이유라면 병보석이고 예.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이제 이 이유로 내가 이 보석 상태에서 풀려난 석방 상태에서 예. 이제 재판을 받겠다라고 하면 그거를 이제 공판 초기에 예. 재판부가 결정을 하게 될 겁니다. 예. 그래서 구속적 부심 기간은 지나간 것이고 예. 이제는 기소된 만큼 예. 보석 대상이 되느냐 마느냐를 재판부가 판결할 텐데 예. 지금 저는 이 조국 전 장관 이 기소와 관련해서 조금 이제 백 변호사님하고 차이가 있는 것이 예. 지금 10월 후반부터 11월 11일 오늘까지 조국 전 장관을 한 번도 소환을 안 했어요. 그렇습니다. 혹은 못 했어요. 예. 물론 이제 지금 정경심 교수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요. 예. 그리고 이제 구속 상태에서도 6차례밖에 소환 조사를 안 했는데 예. 이 중에 일부는 사실은 건강상의 이유로 불응을 했고 예. 한 2번 정도 이제 조사를 받았는데 그것도 건강상의 이유로 중간에 이제 조사를 중단했단 말이에요. 그럼 예. 사실은 신병을 확보했다라고 하는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검찰 입장에선 1차적으로는 이긴 거 아니야? 우리가 구속 기각 따질 때 그랬단 말이죠. 예. 구속이 됐다 하면 범죄 사실이 소명이 됐구나. 상당 부분. 예. 그래서 구속이 인정됐구나. 예. 근데 구속 상태에서 별로 조사 진행을 못 했어요. 근데 정 교수는 어차피 부인할 것으로 예견했어요. 예. 그렇다면 이제 증거로 입증을 해야 되는 거죠. 재판에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조국 전 장관도 예. 4-5개의 혐의가 겹치거나 별도 혐의가 있다고 한다면 예. 소환을 이미 했어야 돼요. 시기상. 그러니까 부인을 기소해 놓고 예. 그리고 이제 공직자윤리법을 걸어서 예. 이 남편을 굳이 소환할 정도로 이렇게 간격을 버려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 예. 사실 정경심 교수는 사문서 위조로 1차 기소가 예. 9월 초에 돼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그런데 그 첫 번째 공판 때 검찰이 어떻게 했냐면 자료를 변호인단에게 공유해 주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서로 미루자고 했죠. 그런데 재판부가 둘 다 들어오시오 해서 자료 빨리 주시오 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지금 추가 기소가 되면은 이제는 사문서 위조뿐만 아니라 사문서 행사, 공문서, 허위 공문서 행사, 예. 여기에 이제 또 횡령 혹은 특경법이 적용되는 경우 예. 11개의 이 혐의 플러스 알파를 이게 다뤄야 될 텐데 네. 이게 기소된 상태에서 공소장은 다 나가는데 공직자윤리법을 하나 뺐다고 조국 전 장관 소환을 못한다? 이건 좀 이상하지 않느냐 하는 대목이. 그거는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집니다. 지금 뭐 충분히 그렇게 의문을 가지실 만하고 그렇게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예. 일단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검찰에서 종리가 어느 정도 되기 전에 그냥 막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건 아마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예. 한 번 불러서 전부 다 조사할 수 있을 정도로 예. 자료를 거의 완벽하게 확보해낼 필요가 있는데 예. 물론 늦었다는 측면 어느 정도 인정이 됩니다만 예. 일단은 지금 가장 최근에 5일이었나요? 조국 전 장관의 서울대 사무실 압수수색했죠. 예. 거기서 나온 압수물도 분석을 해야죠. 이제 그런 모든 것들 다 정리한 이후에
그다음에 소환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 통상 일반적인 피의자처럼 수시로 불러서 소환해서 오늘 좀 물어보고 내일 또 물어보고 하기가 좀 쉽지 않은 인물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는 뭐 소위 말해서 아무리 조사를 해도 뭐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취지는 아닌 것 같고 예. 그리고 일단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정리를 해서 오늘 기소를 못하면 이제 불구속 상태로 기소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 일단 풀어줬다 기소해서 다시 그렇죠. 영장을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오늘 기소를 하는데 정경심 교수도 사실 수사에 그렇게 협조적인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예. 검찰도 일단은 정경심 교수의 말을 부인을 한다 그래도 전부 다 진술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데 그게 늦어졌기 때문에 사실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소환도 같이 늦어지는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예. 그런 면으로 바라보셔야지 아 이게 파도 나오는 게 없으니까 계속 이렇게 미뤘다가 예. 뭐 부를 필요도 없는데 부르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취지로 생각하시는 거는 다소 좀 억측이다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뭐 정경심 교수의 건강 상황이 어느 정도 심각한지 저희로서는 사실 좀 알 수가 네. 없는 측면이 있고 지금 이제 두 분 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검찰의 소환 조사에 건강상의 이유를 몇 차례 또 이제 불응을 하고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근데 이걸 좀 비교를 해보면 예를 들면 이제 지금 조 전 장관의 동생 같은 경우에는 구치소 안에 있는 병원에 있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는 네, 상황인 네. 것 같아서 그렇게 따진다면은 글쎄요 구치소 병동 입원하는 경우를 놓고 보면 정경심 교수도 어떤 측면에서는 건강이 좀 안 좋을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이제 비교를 하는 분들이 더러 있는 것 같아서요. 네, 그건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그 건강 문제는 저희가 완벽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는데 예. 일단 우리가 일차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건 검찰에서 영장을 청구할 당시에 정경심 교수 그리고 조국 장관의 동생도 수감 생활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청구를 했고요. 예. 또 법원도 이 정도라면 충분히 수감 생활이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예. 영장을 발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 일단 구치소 내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단 치료가 가능하면 구치소 안에서 해결하라는 취지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지금 정경심 교수가 지금 계속 건강상 문제를 호소하다 보니까 재판 과정에서 다시 이제 보석 문제를 다시 연계해서 나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뭐 물론 그런 부분들로 뭐 정경심 교수를 비난하면 안 되겠습니다만 건강 원리가 정확하게 모르니까 예. 지금 이렇게 건강상 이유를 대해서 불출석하는 것도 병보석 신청을 위한 하나의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는 분들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뭐 해석이 가능한데, 예. 그러니까 지금 계속 건강상 문제를 호소해야 추후에 병보석 문제를 풀기가 더 좋다고 판단할 수도 있고 예. 또 하나는 제가 아까 조국 장관 계속 늦어진다고 하셨잖아요. 사실 정경심 교수가 조사를 아마 제대로 다 받았으면 조국 전 장관도 소환이 좀 더 빠르지 않았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 그러니까 일종의 수사 지원책이라는 얘기도 있고 예. 그리고 검찰의 패를 충분히 계속 변호인단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예. 변론을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어찌 보면 소환 조사에 좀 불응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그 정경심 교수나 조국 장관의 동생의 건강 상태를 놓고 가타부타 이러면 뭐 계속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야 된다, 병보석을 뭐 해줘야 된다 이렇게 아직 판단하기에는 예. 제 입장에서 좀 이르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어쨌든 지금 이 정점은 결국에 이게 수사 초반에도 우리가 늘 예상을 했었지만 네. 조 전 장관 소환에 대한 가능성 이제는 굉장히 높아지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수사 네네. 초기에 이제 비교를 네네. 하자면 말이죠. 근데 뭐랄까 계속 좀 이렇게 시기가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이러다가 더 많이 이제 연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네. 일종의 의문 제기가 좀 있어서 그 부분만 좀 짚어주세요. 이제는 더 늦추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정경심 교수의 구속 여부가 분수령이라고 불렀는데 구속이 됨으로써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차적으로는 검찰의 승리가 됐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범죄 사실이 대부분 소명됐다. 예. 그럼 여기서 11개의 혐의 중에서 그때 구속을 이제 요청할 때 그 예. 혐의 중에서 상당 부분이 소명됐다면 그중에 절반 가까이는 예. 이 조국 전 장관과 연결돼 있는 것 아니냐. 특히 제일 중요한 대목이 예. 바로 뇌물이냐 혹은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냐. 이 사모펀드의 주식, WFM의 주식, 차명 주식 12만 주를 7만 주, 5만 주 나눠서 동생 집에 보관하고 예. 자신의 집에 보관했던 것을 동생 집으로 옮기고 하는 과정에 대한 검찰의 설명이 있었어요. 예. 그리고 이 돈을 상당히 좀 싸게 이제 취득했다라고 하는 점이 있었어요. 이 당시에 조국 전 장관의 계좌에서 5천만 원 정도가 건너갔고 예. 심지어 그게 청와대에 있는 ATM에서 갔다라고 하는 이제 정황이 보도가 됐었어요. 네네. 그렇다면 이 대목을 가지고도 조 전 장관, 특히 아까 말씀하셨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의 인턴십 수료증은 예. 정경심 교수는 행사할 수 있을지언정 만들 수 있는 위치는 아니에요. 네. 이게 팩트라면은 조 전 장관이 서울대 법대 교수 시절에 예. 만들어졌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적어도 두 가지 정도 혐의는
조 전 장관과 관련이 있어야만 한다. 검찰의 입장에서는 예. 이걸 입증하지 못하고 정경심 교수를 재판에 넘겨서 혹시 유무죄 판단이 난다 한들 이 처음에 수사의 시작은 조국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적합치 않다라고 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소환 조사나 혹은 기소까지 안 된다 하면 예. 정 교수가 일부 범죄를 저질렀을 수는 있으나 장관을 지냈던 조국 전 장관은 몰랐던 상태다라고 하면 예. 사실 적용될 수 있는 혐의가 없어져 버리는 거거든요. 그럼 검찰의 입장에서는 처음에 예. 이 사건이 시작될 때의 귀결이 저는 실패라는 판단이 내려질 것이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대대적인 수사를 했던 것이냐? 예. 결국 배우자를 구속시키기 위함은 아니었지 않느냐? 예. 그 결과 저는 이 기소를 넘기고 나면 예. 조만간 초일기라고 보도에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예. 초일기가 3주 정도 지났거든요. 예. 그러니까 적어도 11월 내에는 예. 이 소환을 시작하게 되지 않겠는가 예견을 해봅니다. 예, 뭐 보도하는 저희로서 좀 난감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 네. 게 정경심 교수 당시에도 이르면 정경심 교수 검찰 소환 이르면 이번 주 네. 이거를 한 4, 5주 예, 했죠. 몇 주를 했는데 사실은 지금도 조국 전 장관 관련해서 이르면 이번 주 했다가 네. 다음 주에 또 저희가 이 내용을 다룰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원래 10월 말에 구속되던 시점에 정 교수가 예. 구속되던 시점에 다음은 조 전 장관 소환이다. 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3주 지난 거죠. 예, 그러게 말입니다. 예, 저희가 마지막으로 시기를 좀 다뤄봤고요.